저희가 수업을 실제 수능으로 똑같이 100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분제를 하는 이유도 학생들이 실제로 그 100분 동안 앉아있는 힘, 다시 말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시간표도 구성되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윈터스쿨 설명의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예비고3 지금 설명이잖아요. 저도 예비고3 아빠거든요. 네, 저도 딸이 이제 예비고3이고요. 그럼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학원에 학원장 자신을 어떻게 키우나? 응?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준 게 또 저희 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6주 과정, 8주 과정 있죠? 8주 과정 만든 이유가 저희 딸입니다. 사실은 6주 과정 거의 일반적으로 윈터스쿨 알아보시면 6주 과정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 아세요 혹시? 제가 그럼 영업 비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넓은 공간이 다 빕니다. 학원들이. 그리고 강사들이요? 엄청 양질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고 어떤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오세요 관심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학원을 보낼 때 선생님을 안 보고요 학원을 보고 보냈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요? 저도 수학 강의 20년 했거든요. 지금 수학과 1타가 우리 현우진 선생님이시죠? 현 선생님 헬기 타고 다니는 거 아세요? 설명회 할 때? 헬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뛰어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그 설명하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100억짜리 그림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감 안 하십니다. 저희 이투스에도 되게 유명하신 그 트로트 가수 수학생이 계시죠?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그 정승재 선생님이 저희 본사에 오시면 저희 그 대표이사까지 나가서 영접합니다. 실제로 그분도 요새 밥집 하시느라고 현금 안 하십니다. 실제로 정말 정말 좋은 강사의 수업을 듣고 싶다면요 인강을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인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공정성, 정확성 이런 거 되게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강사는 찾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보는 학원을 큰 학원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사실은 강사들 공채로 뽑습니다. 한 해 한 20명, 한 해 한 200명 정도씩 이제 공채 시험을 보는데 학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새 강사들. 요새 젊은 강사들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강사가 되게 저희 선배들, 저희 대표이사도 전과자거든요. 이 청솔 쪽 처음에 만드신 분은 학생 운동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학원을 하신 2세대예요.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세대는 교직에도 있다가 그게 맞지 않아서 아니면 아예 좀 영구직에 있다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한 케이스가 많고요. 지금 한 30대 강사들은요 내가 아예 대학을 수학과를 가는데 이유가 교직이 아니라 강사예요. 그러니까 올해 면접 본 강사 중에 제일 학벌 좋은 친구는요 이 스토리가 이래요. 서울대 졸, 그래서 예일대 졸, 그래서 외무고시 1차 합격, 2차 최종 답안까지 쓰고 외무고시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학원 강사로 들어왔어요. 스펙 어마어마하죠? 외국 대학은 그냥 스펙이 너무 많아요. 서울대는 사실 저희 지금 이투스 여기 앤서에 강사들 중에 70%가 서울대예요. 연구대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실제 학벌은 굉장히 강사들의 학벌은 되게 검증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학원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검증되기 좀 어려워서
저도 지금 이 지역에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동구에 삽니다. 성동구. 압구정 건너편. 그래서 뭐 거기도 산동네입니다. 약간 금호동이라고 상포동네에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3호선이 다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대치동으로 많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3호선도 있고 분당선도 있어가지고 거기 쉽게 갈 수 있는데 저희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애는 어디로 보낼까 해서 제가 큰학원 보내죠. 우리 동네에서 큰학원. 그래서 그 동네에서 큰학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윈터스쿨 기간에는 이투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와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8주 과정 만든 게 저희 딸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그 영업 비밀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사실은 6주 과정밖에 못하는 이유는 6주 과정이 끝날 때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수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들이 나가줘야 재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월 10일 정도 됩니다. 저희 딸이 이러더라고요. 윈터 갔다 와서 처음에 한 말이 핸드폰을 내 손에서 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았다. 그래서 진짜 내 공부를 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그럼 네 공부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 다닐 땐 내신 위주의 공부하다 보니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못한 적도 많았다. 근데 그것들을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내가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또 과목별로 밸런스 잡는 게 참 도움이 됐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내가 내 대학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사실 학교 시험 앞두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많이 배워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많이 배웠죠. 6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주 이쁘게 딸이 대답하고 집에 이제 가서 이제 한 2주, 3주 지나니까요. 겨우 원상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학년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8주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얘기를 했죠. 제가 저희 이투스 앤서는 이투스 직영점입니다. 본사고 저는 원장이지만 본사 가면 이사입니다. 그래서 본사 가면 그래도 대우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회의 가서 우리 그냥 대입반 늦게 모집하고 8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요거도 먹었습니다. 네 뜻은 좋으나 걔들은 어차피 8주 뒤로 다닐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러다가 10개월을 공친다.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수익은 양이 있다. 일부만 딱 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 먼저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저희가 1, 2학년 윈터스쿨 했고요. 설명회 1, 2학년 모집을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오늘 3학년은 별도로 지금 모집 윈터스쿨 설명회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원래 3학년이 제일 많기 때문에 3학년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1, 2학년이 그 8주 과정을 거의 다 채워버렸어요. 이게 선착순 마감이거든요. 저희가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제가 제 목을 걸고 오늘까지 예약하시는 분은 제가 무조건 8주를 해줄 거예요. 오늘까지. 그 다음 오늘 무조건 넘기면 우리 홈페이지 마감 뜰 겁니다. 그럼 분명히 재수생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재수생 모집이 쿼터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학원들은 책상만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학생들은 교실 수업만 듣고요. 이 건물 4층하고 5층에 넓은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자습도 하고 위에 올라와서 수업을 받는 구조여서 독서실 자리가 지정석이에요. 그래서 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 구역이 있어서 학생들을 거기다 채우게 되면 고3을 채우면 재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설명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는 좀 아시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학원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학원법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 다니시다 보면 학원 중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선은 매월 1일 전에 내가 선결제를 했는데 학원을 그만둔다? 전액 환불이에요, 무조건. 그거 안 지키시면 고소하시면 돼요. 이건 법이에요, 법. 법상 무조건 그렇게 돼 있고 학원, 뭐 헬스클럽 이런 다 비슷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정한 법률이 있어서 그리고 하루 다니거나 열흘 다니잖아요. 하루에서 열흘. 그러면 3분의 2가 환불돼요. 그러니까 하루 다니고 그만두시지 마시고요. 하루 다니고 근데 잘 얘기하시면 다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법대로 가면 못 해주겠다고 하면 열흘 채우세요. 그냥. 똑같습니다. 거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1일부터 15일까지 다니면 2분의 1.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6주 하잖아요. 윈터스쿨. 근데 얘가 1월달 하고 그만둔다? 그럼 저희는 2월분을 다 드립니다. 한 분의 2 시점이지만. 자, 8주 신청했는데 6주 하고 나서 엄마 8주까지 가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2주도 환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 전혀 안 쓰셔도 돼요.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게 언급이 돼서 제가 8주 과정 얘기 나와서 말씀 미리 드리는 거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하시고 나서 나중에 취소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기숙학원 쪽에 윈터스쿨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늦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학원 전부 마감입니다. 실제. 거의 빠질 기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기숙을 왜 안 보내냐면 공부 쪽으로 보면 기숙이 도움될 수 있어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근데 A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살아가야 할 학생 입장. 지금 혼자 방 쓰고 있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기숙가 아무리 가봐도 메이저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숙학원은 1인 1실도 있어요. 거기 모집이 안 되니까 1인 1실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메이저 기숙학원들, 그러니까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처럼 이렇게 큰 학원들은 3인 1실 아니면 4인 1실이에요. 그럼 모르는 애들 셋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 화장실을 써야 되고 거기서 같이 자야 되고.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을 낯선 사람과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 생활을 먼저 체험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딸한테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한번. 딸이 그러더라고요. 잠은 집에서 자자. 그래 집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실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이 강남 하이퍼여서 저희 딸은 강남 하이퍼로 갑니다. 이제 원래 이투스 앤서 오겠다는 거 제가 못 오겠습니다. 앤서를 2년 동안 다닐 동안 제가 픽업을 아니라고 윈터 기간에 그냥 살이 쭉쭉 빠져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남 하이퍼 학원으로 가되 내가 가끔 데리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PT 띄운가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애들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 상담을. 실제 저희 딸도 예비 고3이고 제가 주로 상담하는 애들은요. 이 지역에 대학 떨어진 애들이에요. 왜 떨어졌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모 수학학원을 갔더니 이렇대요. 하루에 100문제씩 풀면 된대요. 그걸 되게 경청하시고 부모님들이 경청하시고 우리한테 시켜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그건 제가 보기엔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단과 같은 데 많이 이제 다니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단과나 뭐 전문학원에 가면 실장님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들 자식들은요, 전부 다 명문대신 받겠어요. 우선 그런 단과 실장님을 뽑는 기준이요, 아이의 학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실장님이.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자, 그게 우리 아이인가요?
아까 100문제나 단과 실장님이 제시한 로드맵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가 빠져 있어요. 당연히 맞춰 쫓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메이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공할 확률은 1, 2%입니다. 근데 1, 2%지만 우리의 기대 심리는 100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 아이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되게 단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단과가 있어요. 저도 심지어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단과 선생님들 과제를 엄청 많이 주십니다. 국어, 영어, 수학. 애들이 숙제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다 못해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다 뭐라고 하시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얘 국어 성적만 바라보는 거고요. 수학생은 수학 성적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실제 부모님들 그걸 원하시는 거 맞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생은 초사위원이 아니에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실제로 재수하는 애들의 대다수가 다 어떠냐? 학원을 다 다닙니다. 단과를 다녀. 단과를 다니다가 문제가 계속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어떤 결과치를 갖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약한 거를 안 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아까 간단하게 저 1교시라고 할게요. 아까 센터장님 한 거. 1교시에 보면 좋은 학교하고 내려가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좋은 학교는 다 잘해야 되고, 그 밑에는 하나 정도 봐줄게, 이 정도죠. 그 밑으로 가면 2개까지 봐주면 전문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든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 여기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 전부 다 성적대가 불균형이 되게 심합니다. 그럼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문대를 진학한 학생의 커리를 따라갈까요? 걔는 아예 불균형이 처음부터 없었던 애인데요.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 학생의 방향성에 맞게 학습이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간에는 학원이 이렇게 따라와 하면 학생들이 다 따라가는 형태의 학습이었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이 되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수험생이 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습이 아닙니다. 수업 듣는 게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수업이나 자습은 도구지 학습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나의 학습 계획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대학을 가야죠. 목표 대학. 참고 저희 딸도 아빠 나는 한 2대 정도는 내가 보기엔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아무 말을 안 해요 거의.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그래도 아빠 꿈은 네가 서성한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야 그래도. 아빠 회사의 그 근무자 혜택이 자식은 재수시켜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얘기한 거예요. 뭐야 아빠가 돼서 딸한테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이 나 자신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정도에 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걸 얼마나 채우면 내가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일반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예비고3이죠.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탐구 과목 준비되어 있는 학생 있나요, 지금? 제가 우리 딸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재수하는 이유는 고3 때 탐구하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끝내면 탐구한다. 근데 어떡하죠? 국어, 영어, 수학이 안 끝나요. 그래서 재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딸한테. 난 다른 거 너한테 바라지 않아. 2학년 여름방학 때 탐구 한 과목 끝내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마저 탐구 한 과목 끝내자. 그럼 이제 또 이런 말 하죠. 아직 학교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과목을 안 나가서 똑같죠? 모든 집이. 아직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질 않았어.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또 설득을 하죠. 네가 뭘 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학교 공부.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돼라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제가. 알았어. 고민해볼게. 그러면 인강을 사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이투스 인강은 저 무료거든요. 근데 굳이 메가스터디 보시겠다고 하고 저희 여기서도 인강 애들 보는데요. 우선 이투스 인강만 봐야 된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투스는 요새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인강이 약간 문과 쪽이다. 딱 한 분 때문에 그렇죠. 뭐 이지영 선생님 때문에. 원래 과탐도 셌습니다. 그분이 내가 넘어가기 전까지. 근데 과탐도 선생님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투스 원장이지만 뭐 메가스터디 사서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현실이니까 뭐 제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2학년 때 탐구에 대한 준비가 됐다면 고3 때 이제 국영수 준비를 해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목동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학생들 가르쳐 주신 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렇게 학군 좋은 데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어떤 걸로 답을 내냐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서울대를 가야 얘도 서울대 갑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안 가면 본인도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도 이 정도가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험생 이제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이제 내신 대비해서 밀려서 정시로 가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학생들의 자존감입니다. 부모님들 자존감 많이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자존감이 키워줄수록 학생은 올라갑니다. 참고로 여기 목동 지역에서는요, 내신 6등급, 7등급 애들도 자존감만 세면 정시로 연대 이상입니다. 진짜 자존감 센 학교 제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기? 진짜 어딜 것 같아요? 자존감 진짜 센 학교, 고등학교 중에. 학교가 아예 그냥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학교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양정. 걔네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우리는 4학년이에요. 걔네들 대놓고 4학년이라고 당당히 들어와요, 재수학원에. 저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야, 근데 뭐 스텝 받는 거 없냐? 제가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해서요. 이제 올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근데 그 애들이 큰일 만듭니다, 사실은. 이왕이면 3학년 때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셨으면 해서요. 분명히 우리 아이의 자존감만 잘 지켜주신다면 진짜 그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나가시다가 저희 재수생들 대학 간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 재수하는 학생들이요, 학생부요 건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적을 저희 윈터스쿨 아이들은요, 성적대가 높잖아요. 저희가 뽑는 성적이 재수강의 성적대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재수강으로 들어오는 기준이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합 8이면 됩니다. 합 8.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저런 대학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셨으면 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잘 됐더라, 학원에 누구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중심이 되게 모든 게 설계되고 방향성을 잡아가야 아이의 자존감도 크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알아서 자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겠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계속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저희 윈터스쿨의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은 대한민국의 양대 교육회사가 사실 메가하고 이투스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메가는 크다는 거 아시는데 이투스가 커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윙키라고 해가지고 요새 TV 광고에 나와요. 이게 인강인데 몇 살짜리 인강이냐면요, 4살짜리 인강. 요새 교육은요, 명문대 교육은 4살 때부터 시킵니다. 4살부터 9살이 보는 인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만 있고 그 뒤로는 다 고등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입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회사.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 다음 단계가 유재석이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메가스터디고 대학교가 메가스터디고 요 뒤가 걔들은 편입시장도 하고 있어요. 편입시장 그 뒤에 메가랜드 해가지고 자격증 시장.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고등시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들어온 메가는 영원한 메가. 그래서 실제 메가는 별로 설명회도 안 하고요, 광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워낙 초, 중, 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학생들이 그냥 메가는 뭐든 있겠지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실제 잘 보세요. 집에서 TV 광고 보시면 초등, 중등 TV 광고를 하지만 고등 메가스터디 인간 광고 안 하죠. 어차피 한번 잡아놓은 곡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족보닷컴 아시죠? 저희 겁니다. 그러면 좀 신뢰도가 좀 쌓이죠. 고등시장에서 이제 얘들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다음 이투스국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집에 바이블 다 한 권씩 있으시지 않으세요? 바이블? 자, 저희 책입니다. 그리고 이투스 인강. 그다음 여기 모지라고 하는 건 제가 일부러 좀 집어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실 겁니다. 이게 대학교 지원할 때 우리 아이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지 시스템까지.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투스는 되게 고등교육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대입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사실 여기 혹시 작년에 윈터스쿨 온 학생 부모님 계세요? 별로 없으실 거라고 예상은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뭐 달라질 게 별로 없고요. 먼저 뭘 했냐면요, 9월 달에 작년에 윈터스쿨 다녔던 친구들한테 올해 올 사람 먼저 등록해 해서 그걸 했어요. 벌써. 그 친구도 벌써 다 선등록이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브로셔든 홍보할 수 있는 게 나오는 시점이 아니어서 그냥 먼저 올 사람은 선예약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은 여기에 많이 안 왔을 텐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다시 왔어? 그때 학생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첫 번째가 여기서 그 기간 동안에 학습 패턴이 만들어졌다. 이 학습 패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밸런스를 잡는 것도 학습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학습법도 내가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학습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학습 시간이 증가가 있다. 사실 이제 방학이 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 별로 없게 되죠. 만약에 독서실을 간다고 해도 엄마 나 독서실 가면서 그냥 학원 다닐게요 라고 해도 그게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름 또 핸드폰 절제라는 것도 어렵고요. 자, 아침에 8시까지 학원에 와야 되고요. 밤 10시에 끝납니다. 하루에 14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닌데 아이들 아침에 등원할 때 얼굴은요 굉장히 어둡고요. 밤 10시가 되면 세상 그렇게 행복한 애들은 없습니다. 그 생활을 이제 미리 경험하는데 여기서 예비고3은 하나 더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게 6주에서 8주 정도 생활을 하잖아요. 윈터스쿨 며칠 뒤에 재생이 들어옵니다.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 조기선발반이라고 하고요. 먼 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6주, 8주가 아니라 40주를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주나 8주 열심히 살고 정신 차려가지고 오래 가든지 나중에 40주 하든지 그건 네가 잘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해라. 실제로 그 40주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친구들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요. 한 4주는요. 용기 주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량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입시적 관점입니다. 내가 학습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면 자기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얼마나 올려줘야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향후 3월부터 대입을 앞둔 11월까지 어떤 식으로 내가 시간을 써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게 꼭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잡아놓고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학습들도 여기서 이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가 좋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투센스, 윈터스쿨 뭐가 좋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만의 시간표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분명히 목표는 다 같아요. 그렇죠?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 자, 지금 현재 놓여있는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목표가 다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위치가 다르다면 목표까지 가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수업을 설계할 때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수업 실수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취도에 따라 수업 방향을 다르게 짤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만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하고의 차별성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학원에는 예비고사 의치대 반입니다 하면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예비고3 의치대 반은요 목표치가 의치대 반이기 때문에 입시적인 가이드를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지 같이 수업을 듣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실력은 1등급, 수학 실력은 2등급, 영어는 1등급입니다. 탐구는 3, 3이고 그러면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수학하고 탐구 부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고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도 유지해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수학과 탐구의 학습량을 늘려주고 다른 것들을 슬림하게 잡아가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업을 계속 피드백 받는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짠 거 가지고 6주, 8주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다시 재차 수업하시는 선생님 말고도 저희는 예비고3은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략단임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담임이 아니고요. 학생의 입시를 관리해주는 담임, 학습을 관리해주는 담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집에서 학생들한테 수업 어땠어? 반응 괜찮았어?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 없이 전문적인 담임이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학습법적인 입시적인 마인드들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담임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앤서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략 담임이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플래너나 주간 학습 계획, 그 다음 학습에 대한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좋았다. 자, 그리고 공간이 좋았다.
실제로 저희 요 밑에 있는 독서실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공간, 그리고 독서실 안에 뭐 스터디 카페도 있어서 나름대로 자율성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게 좋았고. 그 다음, 입시교시 뭐냐면, 아까 그 1교시에 그 입시를 열심히 적잖아요. 그쵸? 이거 왜 적으세요? 아이한테 알려주려고 적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보는 게 어떨까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요.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그게 좋았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적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아직은 예비고3은 입시에 대해서 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사실 되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피드백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입시라고 봅니다. 자, 부모님들 윈터스쿨에서 기대하는 거? 자, 부모님한테 설명 못했고요. 제가 아까 예비고3 아빠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아닐까요? 아침에 집에 누워있는 모습 보기 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공부 시작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학습 시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진도 학습하고 수능 대비 학습. 그러니까 필요한 진도도 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신 대비 위주로 공부했던 걸 조금 방향을 바꿔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한 학습 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그리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과목의 실수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전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자들을 통한 동기부여. 실제로 독서실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빌고도 합니다. 그걸 통해 자기 현재 위치를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윈터스쿨 기간 안에 저희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현재 위치, 그리고 그 성적을 가지고 저희 아까 입시 담임 선생님 있죠? 전략단 선생님이 현재 갈 수 있는 가능권 대학,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설계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별 입시 성적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입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원서 쓸 때 하는 그런 단편적인 입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시는 학습을 설계하기에 전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방향성이 놓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비 고3 됐으니까 나는 이제 정시로 가야겠고 수시는 안 된 것 같아. 내신 등급이 안 좋아서. 자, 이거 발 없는 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표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 저는 목표 대학이 연대입니다. 그럼 연대 전형 중에 내가 가장 가기 유리한 전형이 뭘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럼 연대 중에 내가 만약에 수시로 간다면 이런 전형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그거 준비하면 되고, 조금 미흡하다면 보완하면 되잖아요. 근데 1, 2학년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서 연대까지는 안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가감히 정시로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굳이 정시까지 밀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은요, 목동권 지역은요, 정시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수시는 다시 번복할 수 없지만 정시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지금 정부 정책상 정시 정원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대학 가기가 생각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수능을 봤던 인원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90만에 100만. 지금 올해 이제 아이들 고3 예비 고3들이 아마 수능을 응시할 때 인원수가요. 대략 재생 포함 40만 명.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서성한 설명 들으실 때 이런 거 보셨어요? 서성한 라인에 보면 대학들이 다르죠. 서강대는 수학의 반영비가 엄청 높아요. 성균관대는 국수형의 반영이 높고요. 한양대는 탐구 반영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비슷한 라인의 애들이 다르게 뽑을까요? 똑같이 뽑으면 서열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서열을 막기 위해 입시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뽑고 정시로 뽑는 건 이유도 다 거기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를 뽑았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그럼 대학이 줄 서버려요. 성적대로. 그러면 그걸 대학이 원치 않기 때문에 가군하군 다군 일부러 나눈 거고요. 수시 정시 나눈 거고 조금씩 차이를 둬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중경외시 라인밖에 안 나오는데 전문가 손을 거치면 이게 서성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입시 정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방향성 잡고 학습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자, 저희 윈터스쿨의 강점을 제가 한번 원장으로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우선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이제 나만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전교 1등 서울대 가는 친구를 따라가는 학습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목적에 따라 설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게 가장 올바른 학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수학을 더 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한 과목 수학을 얘기해 봅니다. 수학은 100문제 풀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그리고 수학을 그게 어렵다면 수학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꾸 자존감이 생기면 도전하게 되고 늘게 됩니다. 근데 난 해도 안 돼라고 자꾸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풀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 학습 상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사실 주 단위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이건 이제 단임이 상담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교과목 선생님들도 상담을 진행을 하십니다. 아마 학생이 원한다면 굉장히 많은 학습법적, 입시적 상담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저희 이투스에서 좋은 강사들만 여기 나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쪽에 간단히 어떤 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보다 이투스가 선정한 강사들이라는 걸 믿고 맡기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이런 작은 전문학원들에서 강사를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학원에서 강사를 뽑고 거기에서 발령을 내서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진짜 유명한 강사들은요 목동 수업 안 들어옵니다. 왠지 목동 사시는 아시잖아요. 여기가 섬입니다. 섬. 실제 목동에 수업 한번 나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강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목동. 그래서 부모님들이 픽업하시지 않으세요? 대치동으로? 가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강사들은 왜 오냐? 회사에서 보내니까. 여기 수업해. 하면 좋겠다. 왜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뭐 전 진짜 대놓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좋은 강사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투스 인강하는 강사가 와서 현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강 아닙니다. 전부 현강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입시를 해줄 수 있는 학원이다. 그리고 학습 공간이 보장되고 있는 학원이다. 이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나만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 잠깐 다시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진도나 난이도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습 목적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이 시기에 나의 학습 목적에 따라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리고 과목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학생이 국어 전문학원 다니고 수학 다니고 영어 다녀요. 막 다 다녀요. 모든 학원을. 그러면 사실 각각의 수업이 나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해서 듣게 되니까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선생님은 국어 성적 올리면 끝이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성적 올리면 되고 각각의 과목 선생님은 그 과목 성적 올리면 끝입니다. 근데 학생이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밸런스를 누가 잡아야 되죠? 자, 고3이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실패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잡냐? 결국은 아무도 없어서 대학 누가 가냐? 운 좋은 애들이요. 운 나빠서 전 애들이 재수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밸런스를요, 저희도 못 잡아줘요. 계속 학기 중에는. 애들이 너무 바빠요. 학교 다니냐, 뭐 하냐. 그래서 밸런스 잡아주기 위해 이 윈터스쿨 기간에 옆에 있을 때 저희는 수업 시간표가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는 위에 올라와서 7층에 수업을 받지만 수업 없을 때는 밑에 4층, 5층 독서실에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 그때 한 명 한 명씩 불러놔서 학습적인 방향성이나 밸런스 잡아줍니다. 그럼 애들이 실제 얘기합니다. 제가 이 과목 숙제가 너무 많아서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목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피드백을 해줘야죠. 수업을 내리거나 아니면 인강을 좀 더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더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에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 그런 지도가 가능해야지만 정확하게 학생이 이 8주, 6주 만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성장이 덜 되더라도요, 방향성이라도 잡아가지고 내가 남은 기간에 활용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12월 30일 날 2시에 국영수 진단평가를 먼저 실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미적분학 수업을 내가 기본을 들어야 될지 심화를 들어야 될지 자기의 기준이 모호할 때 그것들을 저희가 안내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지 이거 가지고 수업을 뭐 짜거나 강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그전에 갖고 있던 모의고사 성적 데이터를 통해 기본적인 가이드는 해주고요. 고3 학생들, 예비 고1, 예비 고2는요. 이날 와서 시간표를 짜는데 예비 고3은 등원하기 전에 시간표 상담을 다 합니다. 별도로 불러서 스케줄 짜서. 그래서 학원을 오기 전에 예비 고3 먼저 옵니다. 와서 시간표 상담을 개별적으로 다 해서 우선 1차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학원을 그만둔다. 학원비 돌려줄까요? 돌려드립니다.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런 상담하는 거. 다 기본적인 상담 다 했어요. 넌 이게 약점인 것 같으니까 수업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대요. 그럼 다 한 번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이제 시간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시간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겨울방학 동안 학습계획서라는 걸 저희가 학생한테 쓰게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의 목표치가 뭐고 뭘 어떤 걸 완성해 갈 거냐.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담임들이 검토를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많습니다. 실제 딱 봤을 때 탐구에 집중해야 되는데 얘는 쓸데없이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아,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너에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짰니? 그러면 이렇게 다들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 아이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말도 되게 무서운 게 내가 없어요. 요새는 내가 많이 상실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본질이에요.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게 맞춰져야지만 효과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요. 아무 단가나 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얘기하겠죠. 난 이건 수업을 다닐 거고, 이건 인강을 볼 거고, 나는 이건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도 고3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에 맡기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정확히 자기가 한번 해보고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표가 짜서 시간표 짜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이드 상담도 하지만 강의 계획서 저희가 다 넣어드렸죠. 1차 적응의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는 예시안이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강좌가 다 개설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요, 담임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시간표 짠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수정합니다. 언제든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시간표 같으면 이런 경우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 수업은 마음에 드는데 수학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 수학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학원을 다녀야 돼 고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걸 맞춥니다. 진도도 맞추고요. 난이도도 맞추고,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도 골라서 듣습니다. 굳이 학생이 내가 내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거 맞춰가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맞히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네가 설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지금 이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원래 시간표를 이렇게 짜면 너무 지금 안 나와가지고 PPT가 이게 시간표가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공강도 생기고 저희는 100분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 1교시 공강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수업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뭐 고3, 예비 고3, 연고대반이 다 똑같냐?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게 나온다 예시고요. 자, 이건 이제 학습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저희가 주 단위로 학생들한테 주고요, 부모님들한테 주 단위로 보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전체 학습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학습 시간은요, 그 과목에 수업 시간하고 자습 시간을 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 평균이 사실 여기 파란색이고요. 상위 30%가 이 노란색, 그 주황색 막대기고요. 자기 자습 시간이 이제 이 노란색 선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30%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은 높고 나머지는 낮죠. 자, 아마 이 친구가 나는 윈터스쿨 동안에 수학을 좀 많이 할 거야 라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갔다면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있다 보면 뭐 제일 많이 할까요?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수학을 제일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윈터스쿨 끝나고 나중에 학교 가서 시험 봤더니 다른 과목 성적 안 나와. 윈터 괜히 보냈어. 늦지 않았나요 벌써? 그 전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하는 도중에 그 과정의 피드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 담임들이 방향성을 다시 잡아줍니다. 줄이자. 심지어 저희 담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책을 뺏어간 적도 있대요. 수학책을 좀 줄여라.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요일만 수학책을 받아가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게 뭐니?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습 플래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강 계획서입니다. 인강도 학생들이 활용하면 참 도움이 되는 도구거든요. 근데 이걸 무분별하게 켜놓고 목적 없이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정확하게 목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저희는 국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 아니에요. 입시,
말 그대로 재수생들 원서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1, 2월 달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되게 고급 자원이거든요. 그분들이 10개월 동안 재수생들 관리해서 대학 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 관리 노하우를 2달 동안에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요, 나중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립니다. 고3 기간에도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학원 찾아와서 얘기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책 드렸죠? 이 책 사실 판매하는 책이고 부수도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사실 아마 저희 이투스 계열에서도 윈터스쿨 설명회 때 이거 주진 않거든요. 이거 언제 써야 되냐면 언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려면 지휘생들 모집할 때. 근데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냥 윈터스쿨 예비 고1, 예비 고2는 안 줬고요. 걔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오늘 예비 고3 설명회 저희 따로 하죠. 그래서 아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정판 아닙니다. 이게 1판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이나 5월달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2판. 그럼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리고 설명회 하면서 제가 날아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딱 보고 나면 예비고3은 되게 많은 설명회가 생겨요. 뭘 보셔야 되냐, 부모님들이 학생이 어렵다면 수능 경향에 대한 분석해 주는 거 봐야 돼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아, 이게 올해 이렇게 시험하고 지원 경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내년에 경험 없이 원서 써야 되잖아요.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시험 본 것처럼.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가채점 설명회나 실채점 설명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법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수능 나온 경향을 보고 내년 수능 이렇게 예상됩니다라고 강사들이 얘기하는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저희 강사진들은요, 되게 이투스 인간 강사들이 와서 현강을 하고요. 그 다음 대치동, 목동 단과 강사들도 들어와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학원이라고 해서 이투스 계열에서 최상위 계열 학원입니다. 거기 강사가 되게 많이 들어오죠. 이투스에서 좀 밀어주는 학원입니다. 이투스에서. 그래서 사실 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동 지역을 그만큼 이제 높게 보는 겁니다. 이투스에서는. 여기 교육열도 있고 그래서 좀 레벨로가 있는 강사들이 좀 가야지만 소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저희 컨텐츠라고 해서 요새는 되게 이제 컨텐츠가 참 많이 중요한데 예비고3이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1학기 때는요. 1학기 때는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의 컨텐츠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회사가. 이게 뭐냐면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어가지고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죠. 근데 그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아주 처음 보는 문제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해서 예전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 갖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초반에 그걸 배워서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 푸는 단계가 첫 번째 자료를 입력해서 내가 사고하죠. 계산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출문제는 내가 봤을 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모든 컨텐츠들이 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컨텐츠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예상 문제라고 만들어지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컨텐츠를 받으러 대치동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그 선생님 수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컨텐츠 때문에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대치동 가면요. 단과에 100명 수강이에요.
실제 수업 시작하면 50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서 컨텐츠 출석 체크하고 컨텐츠 받고 갑니다.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애들만 수업 듣습니다. 그만큼 요새는 컨텐츠에 대한 열광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팁을 왜 드리냐면 1학기 때 굳이 컨텐츠에 안 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1학기 때는. 하지만 2학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는 게 좋지, 오히려 섣부르게 괜히 1학기 때부터 거기에 휩쓸면 학생도 힘들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전략적 학습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 한 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 얘는 지금 수학 DM이라고 해서 매일 푸는 거, 매일. 나는 매일 수학의 일정량을 풀겠어 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저희가 주고 있고요. 5024라고 딱 보면요, 얘는 50분 동안 24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냐, 어려운 문제 좀 날리고 안정적인 3등급 만드는 수학기다. 이렇게. 그럼 내가 아직 수학 3등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3등급은 다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2 때까지 봤던 모의고사를 잊으세요. 잊으시면 돼요. 실제 고3 딱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 교육청 보실 텐데요. 그게 최정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청 모의고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의미 있는 게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데 6월, 9월 수능 요것만 의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우리 아이들 다 상위권인데, 상위권은요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동급생끼리 경쟁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 지금 학원 다니는 애들 있죠? 재수생하고의 경쟁이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생은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안 봅니다. 걔들이 뭘 보냐면 평가원 모의고사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재수생이 100명 있으면요 6월 평가원은 50명밖에 안 봅니다. 왜냐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재수생들은.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0명 중에 40명은 9월에 더 합류합니다. 그래서 9월에 보는 애들이 90명. 그것도 안 보는 애들도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 응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3월, 4월 성적이 자기 성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가 됩니다. 얘가 이제 열심히 학원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2 때 성적하고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성적이 겨울에 준비 잘하면 유지하는 거고요. 준비 못하면 하나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원 보면 또 하나 떨어집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 고2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고3 장난 아닙니다. 국어. 특히 평가원 국어 모의고사는 요새 너무 어렵게 나와서 애들이 국어 가지고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수학은 킬러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준킬러가 많이 늘어서 학생이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탄탄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든 시험이 될 수 있는 게 수학 시험이 됐습니다. 자, 영어 절대평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보면 지금 몇 % 나오는지 아십니까? 절대평가는 90점 넘으면 다 1등급 준다는 얘기잖아요. 1등급이 4%죠. 수능이 6% 나옵니다. 6%.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쉽게 된 건 아니죠. 이건 6% 나왔다는 얘기 절대평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부담을 줄여준 건지 늘려준 건지. 그래서 영어 가지고 최저 맞히는 친구들이요 계속 92점, 93점 받다가 수능 가서 89점 받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평상시에 자꾸 제가 아까 입시적 마인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야, 92점 받다가 89 맞아가지고 대학 떨어진 애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애들도 압니다. 자,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 전략적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24, 그 다음에 준킬러 10, 킬러 6,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의 핏, 이런 것들. 딱 느껴오시죠? 어떤 건지.
지금 이게 수학 가지고 제가 라인업을 짠 거고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까 학습 목적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학습 목적에 따라 콘텐츠도 구성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 얘기 드리고요. 자, 다음 이면에 자,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입시 교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입시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계획을 짜서 학생들에게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하게 합니다. 목표 대학을 설정하게 하고 학생이 수시나 정시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질문도 저희가 받고 상담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나한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한테 저희가 가이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자, 입시 설명회도 자주 열어서 입시 교실 같은 걸 열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길잖아요. 왜냐하면 입시도 했고 제가 모집 설명회를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설명회 중에 입시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집 없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입시 정보만 주고 있는 설명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입시와 모집을 분리시켜서 일반적으로 되게 모든 학원들이 붙이잖아요. 이런 설명회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다 잘라서 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제가 센터장님한테 짧게 해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길었어요. 좀. 하실 얘기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좀만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이투센스의 강점은 저희가 학습 공간에 있는데 저희 이제 큐빅존이라고 해서 이게 개별 독서실입니다. 이게 지정석이고요. 학생이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건 예약한 순서대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고릅니다. 그래서 아까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윈터 다녔던 친구들이 사전 예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에 빨리 앉으려고. 그래서 예약한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고요. 아직까지 예비고3은 많이 채워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설명회를 1, 2학년을 먼저 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스터디 카페고요. 강의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바라고 해서 서도 공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요. 학생들이 이제 자습실에서 자습하다가 독서실 자습하다가 조는 경우들 있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불러서 세워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캠 보이시죠? 여기 거기 봐요. 여기. 이게 뭐냐면 현장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현장 수업을 찍어놓습니다.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8개월 동안 학교를 갈 텐데 수업 빠지면 어떻게 되나. 영상 보면 됩니다. 다 녹화해놓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다시 나와서 지나간 수업들을 볼 수 있게. 그리고 학원에 있을 때도 한 번 수업 들었을 때 놓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걸 통해 피드백을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강의 강점이고 이 인강의 강점을 현강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윈터스쿨 지금 플러스 2주인데 원래 6주가 2월 10일 날 끝납니다. 애매하죠. 합격자 발표일하고 맞을 겁니다. 보시면 딱. 이건 모든 스케줄하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2주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여기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더 진행이 되고요. 금일 예약하시는 분까지는 제가 무조건 이거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고민되시면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대기입니다. 제가 그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때 우선 일반적인 커리가 다 끝나고요. 플러스 2주 동안은 주제별 수업 모의고사 대비 특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때 목적에 맞게 수업을 다시 설계해서 들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선택 과정, 문학, 작품 분석, 독서 기본. 그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문학 심화, 고난도 독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기본 과정은 수원, 수투, 미적분, 합통, 기하 기본 과정이 개설이 되고요. 심화 과정 마찬가지로 실전, 수원, 수투, 미적분, 합통, 기하가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정으로는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 심화가 한 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또 여러 명 들어온다. 그럼 그 중에 내가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영어 한국사입니다. 우선 기본 과정은 구문 기본, 독해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고난도 문법 심화, 고난도 독해 심화가 진행이 되고, 선택 과정에서 영어 실전 모의고사와 한국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사과탐 커리큘럼은 사회탐구의 경우에는요. 지금 사회탐은 역사 쪽 있죠. 동아시아 세계사 빼고 다 합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빼고 행윤, 윤사, 뭐 한지, 세지, 정법, 경제, 한문. 동아시아 왜 안 하냐? 실제 수능에서도 인원이 적고요. 학생들이 선택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예상돼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 대신 심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라는 과정을 기본 과정 말고 심화 과정까지 개설했습니다. 자, 과학탐구의 경우에는요, 모든 과정이 다 개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2 과정은 기본 과정만 있고요. 사회탐구 과정에 대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탐에서 요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뭔지 아시죠? 거의 다가 생윤과 사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몰리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요, 애들이 많이 가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많이 가면 어떤 애들이 많이 갈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많이 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자, 경제 누가 할까요? 정말 나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이걸 준비해야 돼. 얘가 성적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은 애들 아닐까요? 그들만의 리그를 합니다. 박살납니다. 박살 그냥. 하나 틀려서 4등급 나온 수능 이래가 있습니다. 자, 물투, 화투, 지투 애들 잘 안 하죠. 생투. 올해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이제 서울대도 이제 풀어버렸으니까. 예전에 서울대 때문에 했는데 그거 풀어버리면 거의 이제 안 할 텐데 이거 사실 올해 개선을 하지만 얼마나 수강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얘도 내년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과탐은 어떤 거 많이 됐죠? 그렇죠. 생지. 많이 아시는 생지. 거의 재수생들의 한 80%가 지학하고요. 그 다음에 70%가 생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3들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공대 갈 거니까 물리원, 화학원을 하겠대요. 그래서 실제 고3 과정에서 물리원, 화학원 선택해서 수능 보는 애들 꽤 많아요. 저희가 이과 재수생이 300명이에요. 저희 되게 많아요. 저희 재수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일반 여기 고등학교 중에 500명 넘는 게 없죠. 저희가 큰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물리원, 화학원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300명의 상위권의 재수생들 중에 0명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꿈은 고3 때 꾸는 거고요. 재수는 현실입니다. 대학부터 가야죠. 공대 가지만 생지합니다. 우선 대학부터 가야죠. 왜냐하면 생각 있는 애들은 물리하고 있죠. 화학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 다 생지로 갑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물리원과 화학원이 그 정도 멸실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아직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물리원과 화학원을 결합하는 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희 딸도 철없이 물리원과 화학원을 한다고 하길래 내가 하나는 돼도 둘은 안 된다고 해서 하나 지금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화학원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생물의 유전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설명이 길긴 길어서 봅니다. 배터리가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다 써는. 제가 6번을 짧게 마무리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생물학과 지금 지원을 하는데 하나하나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왜 둘 다 하지 말라고 하냐면 물리원하고 화학원하고 공부량이 생물학 지원보다 한 2배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아서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애들이 선택을 안 해요. 하위권 애들이 많아져야지. 예를 들어 유럽수가 많아야 내신 잘 나오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선차가 중요하거든요. 한국 과목이. 자, 작년에 입시에서 이과이들이 문과 대단히 폭격 많이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느 정도냐면 서성한 이상의 환경 계열은 50% 이상이 이과래. 이게 수학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수학만 갖고 이게 안 되고요. 한국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탐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까 입시에서 그래서 경희대에서 조항 만들었죠? 하도 윤곽 복격을 받아놓으니까 탁통만 쓰는 애들만 와. 뭐 생긴 겁니다. 너무 넘어가서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대를 꿈꾸는데 경희대 공대고 그 이상의 공대가 안 나오는데 살짝 이렇게 외치를 돌렸더니 경희대 뭐 갑자기 사학이 나와요. 사학? 꿈도 꾸지 않았던 학교죠, 그쵸? 근데 경희대? 엄마가 그냥 경희대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냥 걸쳐놓자고 해서 걸칩니다. 걸치고 학교 안 갑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열 받죠. 애들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조건을 조금씩 걸어놔요. 그럼 여기 문과 학생들은 뭐가 유리하겠어요? 웬만하면 이과 애들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나 그런 학과들. 문과 학생들이 상경계열 쓰겠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올해도 대단히 많은 이과 애들이 또 넘어갈 거거든요. 이과 애들이 상경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과 애들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일 영향을 안 받았던 대학이 외대입니다. 외대는 문과는 서울에 있고 이과는 지방에 분리되어 있죠. 같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외대가 컷이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다른 대학들은요 다 올라가. 이과 애들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탐구 과목의 선택이 굉장히 유불리를 좌우한다는 거. 이거 부모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 때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신중해라. 애들이 고3 때 우리 학교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겠다? 저희 장기 고객 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잘 갈 수 있는 걸 해야죠. 플러스 2주 커리큘럼인데 이때는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학 지문 해석 스킬, 독서 지문 해석 스킬 주제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들로 국어가 구성되어 있고 수학도 필수 유형학습하고 실전 모의고사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거 끝나고 바로 학교 들어가면 3월 교육청 보죠. 그때 좀 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성적이 수능까지 안 가는데 왜 치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하냐면 자존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자존감은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는 자존감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모님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성적이 좋은데 자존감이 없는 애들은요 안 올라요 성적이. 그게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애들이 참거든요.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저희 이제 모집안 됩니다. 저희가 의치서반, 연고대반, 명문대반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아시겠죠? 의미하는 게 입시를 가이드하기 위한 반이지
수업을 제한을 두거나 그런 말은 아니다. 자, 그래서 세계 영역 합 3, 세계 영역 합 5, 세계 영역 합 7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시업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럼 이제 내신을 보세요. 내신은 국수, 영상, 교과 3등급 이내다 평균 모시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수고 전형 여기 해당되는 학교는 우선 이 학교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세요. 기본적으로 버텨요.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폭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시험 봐야 됩니다. 자, 시험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요. 사전 등록자 중에 성적 자료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먼저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험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만약에 떨어지죠. 그러면 돌려주고 대비가 들어옵니다. 밀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마감이 돼서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12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다 마감인데 붙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예약을 해도 그 다음에 그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PT 부분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몇 개 더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런 책자들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 텐데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는 책자 있죠? 이거 8장이 그냥 드린 거예요. 학생들 그냥 붙이라고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입시안이 있는데 이게 작년판이에요. 올해판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실 내용들만 좀 읽어보시라고 담은 거고 진짜 중요한 입시는요. 어떻게 하게 보시려면 이 책자 우리 아이가 갈 대학 목표과학에 대해서 수시 정시에 대해 분석한 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필요 없고요. 아이가 가는 성적대 있죠. 그 성적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화성학이다, 국영이다, 스카이다 해당되는 건 문제. 거기를 딱 보시면 돼요. 이 두 건부터 복귀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브로셔 있고요. 여기 생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슬기로운 학원생활 백서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읽어보면요. 학원에 갔을 때 어떤 스케줄로 애들이 공부하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침에 8시에 주문하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 들을 때 인강으로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하고 평가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학생 입장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기존에 맨날 학원에서 주는 거 위주로만 가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을 똑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작성해 주시면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이메일에 제가 2가지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는 오늘 학교에 했던 PPT 있죠. 이것이 내용. 그 PPT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예. 자, 독점을 말고 그냥 PPT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인강 있죠. 리프트 인강 프리패스 나는 못 드리고요. 이패치가 뭐냐면 아이들이 내가 들어보기엔 충분해요. 막공강이 보는 게 아니라 다 열려요. 그리고 윈터 듣고 다니게 되면 지금 거의 확정을 아직 안 했으면 제가 아이들은 4주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입할 게 있고요. 구입할지도 아마 1분 아니면 할인이 될 겁니다. 자, 인터풀 인강 이 설문지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들 왔으면은 엄마 이메일, 학생 이메일 따로 주세요. 그럼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막 접수하시려면 나가서 또 줄서서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페이지가. 만약에 내가 접수하겠다고 하면 핸드폰 피셔서 이거 클 찍어서 학생 정보 입력하시고요. 다 끝나시면 나와서 저희가 한가금 지금 현재 50만 원 받거든요. 그걸 통해 예약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5일까지 완납하시면 되는데 11월 15일까지 완납이 되면 80만 원 같은 경우에 25만 원이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주 가정에 20만 원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이용해서 좀 혜택을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윈터 갈지 결정 안 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 해놓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다 치고되니까 다 치고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기술 같은 데나 메이저 기술 같은데 지금 왜 원비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마감됐거든요. 이거 전부 다 예약자로 마감된 거라고 보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메이저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혜택 드리고 그리고 모집 끝내고 말 그대로 이제 내년 다른 체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최대한 충분히 이용하셔서 좀 결제를 하시고 좀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했던 내용 7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평강편들이 두개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부모님도 언제 다시 한번 연락해 줄 거냐면 11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수요일이죠. 11월 17일 이후에 아마 설명의 문자들이 좀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가채점, 그다음 소송 실제점, 실제 전략 설명회는 실제점 뒤에 학교별로 우리 아이가 갈 학교들의 그 세세한 걸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학습법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학생들의 학습 방향성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아마 100명 자식들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